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 3분입니다. 주말에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가지표도 발표됐는데 물가지표는 사실 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가지표의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가지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덕분에 빅테크, AI 테마 이런 친구들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대형주가 오르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전 종목 전 업종이 하여튼 골고루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이 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제가 그걸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변동성 이런 걸 보고 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젯밤이 어떤 자리였냐면은 여기였습니다. 요날. 변동성이 한 4, 5그레일 정도 단기 바닥을 만들어 놓고 어젯밤은 위쪽으로 튀어 오를 수 있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튀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튀어 오르려면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젯밤에 마이크론 실적 덕분에 빠졌습니다. 변동성이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또다시 레벨 다운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보통 이 변동성 추종하는 이 ETF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의 경험상 이제 10% 단위로 이제 하락하면서 어떤 단기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40부터 시작해서 4 빠지고 3 빠지고 3 빠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30이 어떤 마디 가격이었죠. 여기서 3 정도가 빠져서 10%가 빠진다라고 치면은 대략적으로 27자리입니다. 27. 지금 현재 이제 어제 저녁에 보시면은 종가가 한 28 정도 되죠. 그죠? 그게 조금 더 빠질 공간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어젯밤 급락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급락하지 않고 잘 버텨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전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는 여유가 열렸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 증시가 확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현금 그 BOFA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은 현금 비중이 3.3%였다. 그래서 이 마음 먹고 빠진다면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이 좀 위험한 날이었는데 마이크론 실적을 가지고 그 위기를 잘 넘긴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다시 미국 증시는 굉장히 또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 됐어요. 다만 이제 안정적이긴 한데 이 주요 지수들이나 뭐 주요 종목들이 아직까지 단기 바닥 확인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런 변동성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미국 증시는 뭐 상당히 안정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긴 했으나 근데 좀 엄밀히 따져봤을 때 이 바닥 확인은 아직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이제 뭐 하는 날이냐? 나스닥 지수 지금 보고 계시고요. 어젯밤 이렇게 상승 마감했죠. 어제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어제의 상승을 믿고 오늘은 눌림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조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밤에 지수가 나스닥이 조금 빠진다면은 매수를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어요. 조금 안전하게 정석적인 플레이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밤까지 안정적으로 잘 종가상으로 마감을 하면은 그럼 이제 이 자리가 바닥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수적 안정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밤은 관망하시고 오늘 밤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해주면 이제 다음 주부터 매수를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시장을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밤부터 눌림시 매수를 해볼 수는 있다. 어제의 상승을 믿고 어제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이 급락할 수 있는 날 급락을 하지 않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걸 믿고 공격적으로 매수해 보실 수도 있는 날. 그죠? 그러나 이게 정석은 아니다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숫자가 다를 뿐이지 다른 지수들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날 S&P 지수입니다.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는 있는데 삐끗하면은 도망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정석적으로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펴봐서 오늘 흐름 괜찮으면 바닥이 나왔다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 주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정석에 가까운 플레이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 많이 안정됐습니다. 급격히 빠질 수 있는 날에 급격히 시장이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안정이 됐기 때문에 좋아졌습니다. 다만 바닥 확인은 필요하다. 많이 안정적이라서 사실상 바닥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싶긴 한데
확인은 필요하다. 러셀 지수는 사실 좀 독특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또 이런 날 반등이 조금 느려지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좀 약했죠, 그죠? 어쨌든 근데 대응은 뭐 같습니다. 예.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오늘 매수해 볼 수 있는 날. 정석적인 것은 오늘 밤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한다면은 다음 주부터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런 날입니다. 확실히 그죠? 대장은 AI 테마와 빅테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힘이 약하죠. 돈이 또 다시 나스닥으로 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러셀 지수는 조금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채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젯밤 이제 물가 지표를 보고 채권 시장의 반응은 일단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젯밤 반응이 이렇게 좋았으면 오늘 연속적으로 좀 반응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저항이 어디라 말씀드렸죠?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젯밤 이 자리를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이 자리를 저항으로 인식하면서 어제 상승했던 걸 전부 되돌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조금 좀 생각보다 좀 강한 매도세가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난번 바닥 확인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전날 상승을 완전히 되돌리는 이런 좀 비교적 강한 매도세가 지금 미국 증시 장 아직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예. 이것은 좀 이제 경계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이 자리를 돌파 한장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채권이 다시 위로 간다라 할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깜짝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되돌려 버린다면은 이것은 그죠? 조금 좀 다른 생각이 뭔가 다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낮에 BOJ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하긴 했더라고요. BOJ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죠? BOJ 금리 인상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인 것 같아요. 깜짝 이슈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애매해진 거죠. 단기 바닥 여기는 만들어 놨는데 여기 또 단기 고점을 만들어 버리면 이거 답답해진 겁니다. 흐름이에요. 이거 이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게 상승의 꿈이 많이 좀 물 건너가고 있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화는 뭐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답답합니다. 특별히 뭐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금값은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아직 의미 있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항 돌파 한짝에 시간이 걸리는 모습인데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무거운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내다파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리값, 그죠? 마이크론 실적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강한 흐름입니다. 그죠? 구리값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 봤고요. 다른 거 조금만 좀 더 보자면은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 어젯밤에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아직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난번에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2.5% 올랐다고 한들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거는 바닥 확인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기울기가 굉장히 급격하죠. 그죠? 이런 급격한 기울기를 다시 완화시키고 방향을 위쪽으로 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 반도체 지수는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보다도 약합니다. 비록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반도체 지수만큼은 지금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 확인에 다른 지수들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말고 이제 이건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도 어젯밤에 좀 분위기 안 좋네요. 그죠? 반도체 쏠림이 또다시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다중고점형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줄줄줄 빠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요.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고가 랠리가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정도면 기간 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매수 대응이 정석이긴 한데 아직 이 단기 바닥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다 봤습니다.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볼 건데 한국 증시 내용을 좀 잠시 보시자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코스닥 조금 괜찮았죠, 그죠? 제약바이오들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코스피에서 보시면은 오늘 사실 하루 종일 하이닉스가 좋았는데 장막판 동시호가에서 확 밀어버렸죠.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사실 좀 뭐 굳이 핑계를 대자면은 굳이 뭐 어떤 설명을 해야 된다라면 이런 하락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라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급등했던 것이 사실상 한국 증시엔 선반영돼 있었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간상으로 어제 아침에 한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이미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으니까 한국 증시에서 어제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전자가 그럭저럭 괜찮은 반응을 보였었죠. 그죠? 어제 삼성전자 마이너스 0.28% 나쁘지 않았고요. 어제 하이닉스 플러스 0.18%좀 올랐죠. 그죠? 이 어제 상승에 이미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삼성전자 2% 가까이 갭상승했고 하이닉스도 3% 가까이 갭상승 출발했으니까 뭐 이런 순간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선반영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할 겁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약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하니까 근데 시장 분위기는 또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안정되는 등 많이 안정이 되니까 평상시에 힘을 못 쓰고 있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돈이 또 몰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어쨌든 그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최악은 아닙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BOFA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은 현금 비중이 3.3%다. 그리고 나스닥이 뭐 쌍고점 혹은 뭐 삼중고점, 다중고점형을 만들고 있고 반도체 지수가 아직 바닥도 못 찍고 있는 와중이라 좀 불안하긴 해요. 불안하긴 불안한데 또 어떻게 꾸역꾸역 어제 급락 위기를 넘기면서 이 단기 바닥은 만들어 내긴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죠? 불안하지만은 단기 바닥 만들었으니까 그거 믿고 일단은 뭐 매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것들은 매수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뭐 불안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원칙적으로 어떤 뭐 정석상 매수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매수하는 거죠, 그죠? 불안하다고 매수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매수하는 거니까. 아무튼 이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뭐 일단 하이닉스는 사실 뭐 오늘 반응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긴 있는데 아무튼 삼성전자 같은 건 일단 어제 바닥 만들었고 오늘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 일단 뭐 이런 거 매수 대응 가능하겠습니다. 바닥 나온 친구들은. 아무튼 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좀 불안하긴 하죠. 그죠? 일단 뭐 내일까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약간 예상 밖이에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버리면 안 돼서 동시효과에 확 밀리네. 좀 갑자기 좀 모양이 안 좋아지긴 했죠. 오늘 적당히만 상승 마감해 오늘 한 뭐 1%만 상승 마감했더라도 이 바닥 다지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 확실히 아무튼 하이닉스는 지난번 이런 저항들이 영향이 좀 크긴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움직임이 답답하나 일단 여기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일단 확인이 좀 되긴 된 것 같으니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긴 합니다. 단기 바닥은 일단 만들어 놨다. 예, 이 정도는 뭐 일단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일단 아직까지 뭐 좋게 보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안정되면서 한국 증시도 많이 안정된 모습이에요. 근데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바닥 확인이 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직 바닥 확인은 안 됐습니다. 이거 한 번 더 검증 필요해요.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면서 어떻게 됐죠? 풋옵션들이 밟혔습니다. 풋옵션들이 밟히면서 5일선을 다시 깨고 있죠. 예, 바닥의 가능성만큼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더 바닥은 확인을 필요합니다. 예, 바닥 확인을 하려면 하루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오늘 바닥 나왔다라고 미리 짐작을 하고 내일부터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은 뭐 특별히 하는 날은 아니고 내일부터 눌림시 매수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가능은 하다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최소 2거래일 이상은 앞으로 더 바닥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닥을 빨리 잡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 그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의 이런 모습은 그냥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어떤 일시적인 반등 정도고 의미 있게 상승으로 되돌린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코스닥은 1625가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가 시작됩니다. 그죠? 다 뭐 본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도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최악을 벗어나서 조금씩 개선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바닥 확인 필요한 친구들도 있다. 매수할 수 있는 친구들도 몇 개 있긴 있는데 바닥 확인 된 친구들은 바닥 확인 안 된 친구들은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원달러 환율 계속 고공행진합니다.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환율 방어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먹히지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국 증시 반등에 약간 악영향을 주긴 하겠죠. 그죠?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요까지만 하고 다른 나라 증시를 좀 가볍게 좀 보겠습니다. 일본 오늘 금리 인상했는데 의외로 엔화는 약세가 나왔습니다. 뭐 선반영됐다 이런 거겠죠. 그죠?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할 거는 선반영 됐다라고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내용이죠. 엔화 강세가 되면 뭐죠? 엔캐리 청산 나오면서 주식시장 안 좋죠. 이런 거는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부터 해서 어젯밤 마이크론 실적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다들 아직 바닥 확인은 안 됐어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최악을 잘 넘겼기 때문에 바닥 잡을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매수가 가능하다라 말씀드리고 있죠. 중국 상해종합입니다. 이런 거 쌍바닥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일부터 매수, 눌림시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모습입니다. 뭐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하여튼 뭐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바닥을 이미 확인했거나 아니면 바닥 확인하기 직전이거나 그래서 지금 최악의 순간을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일제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보시다시피 지금 벌써 시장 분위기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 세계 증시가 오늘 밤까지 해서 오늘 밤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